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LA 레이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3승 6패로 부진에 빠져 있으며 최근 2연패를 기록했다. 크누펠이 외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볼과 밀러의 부상 이탈로 공격 전개가 무뎌졌고 세컨드 유닛의 기여도 역시 떨어진다. 섹스턴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기 내 편차가 커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약세를 보이며 세컨드 찬스 득점 허용이 잦다.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이 낮고 트랜지션 대응이 느려 실점을 쉽게 내준다. 홈코트에서도 확실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에이스 부재 속에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레이커스는 시즌 초반 7승 3패로 순항 중이며 최근 5연승이 끊겼다. 르브론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돈치치가 에이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돈치치는 리그 상위권 수준의 득점 생산력과 시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벤치 멤버들의 기여도도 좋아 경기 중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수비 전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좋아 세컨드 찬스를 잘 봉쇄한다. 르브론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팀 내 볼순환이 빠르고 외곽 득점 효율도 상승세를 보인다. 결국 리그 상위권 전력으로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샬럿은 주전 이탈로 공격 전개가 막히며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레이커스는 르브론의 공백에도 돈치치를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흐름을 유지 중이다. 수비 밸런스와 전환 속도 모두 레이커스가 우위에 있다. 샬럿의 홈 이점은 제한적이며 경기 후반 체력 차이도 뚜렷할 전망이다. 결국 팀 밸런스와 전력 차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시즌 초반 8승 2패로 리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커닝햄이 리그 상위권 수준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며 팀을 이끌고 있다. 두렌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며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낸다. 탐스는 수비 로테이션과 돌파 모두 안정적이며 공격 루트 다양화에 기여한다.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조직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커닝햄의 패싱 감각이 살아나며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리그 평균 실점이 낮을 정도로 수비 완성도도 높다. 결국 안정적인 공격 구조와 수비 밸런스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은 시즌 1승 9패, 최근 8연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맥컬럼이 분전하고 있지만 공격 효율이 낮고 수비 전환이 전혀 정돈되지 않았다. 팀의 뎁스가 얇아 교체 후 경기 리듬이 무너지는 구간이 많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매번 밀리며 세컨드 찬스 실점이 누적된다. 하프코트 전개에서 볼 흐름이 정체되고 턴오버 비율이 높다. 에이스 부재 상황에서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원정에서는 실책이 더 많아지고 경기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결국 팀 전체가 다운페이스에 빠진 상태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과 두렌의 조합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워싱턴은 조직력과 수비 전환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낸다. 양 팀의 전력 격차가 명확하며 디트로이트의 연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의 뎁스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질 것이다. 결국 초반부터 디트로이트가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포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4승 6패로 부진하지만 전력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다. 방케로와 바그너의 원투펀치가 팀 공격의 핵심이다. 서그스와 블랙이 백코트에서 리듬을 만들어주지만 효율이 들쑥날쑥하다. 리바운드 참여도 높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아쉬운 편이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나 마무리 정확도에서 기복이 크다. 베인이 가세하며 무게감이 생겼지만 클러치 구간 집중력이 떨어진다. 홈에서는 강한 압박 수비로 템포를 높이지만 득점 효율이 따라오지 않는다.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백투백 일정이라는 점이 변수다. 포틀랜드는 5승 4패로 시즌 초반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부디아가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부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무너지지 않았다. 리그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접전을 이어가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세컨드 유닛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벤치 득점 비중이 높다. 수비 집중력도 향상되어 실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프코트 공격에서 효율이 높고 외곽 성공률이 상승세다. 결국 팀 전반의 경기 완성도가 시즌 초반 가장 눈에 띈다. 올랜도는 전력상 우위에 있으나 최근 폼은 포틀랜드가 한 수 위다. 체력적으로도 백투백 일정의 부담이 크다. 포틀랜드는 조직적이고 단단한 수비로 경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올랜도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결정력이 문제다.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포틀랜드가 주도할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시즌 6승 4패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요비치가 최근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히로와 로지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공격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팀 수비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며 홈코트에서 강한 에너지를 발휘한다. 다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 여파로 경기 체력 분배가 쉽지 않다. 아데바요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인사이드에서 흔들릴 수 있다. 트랜지션 속도가 늦어 클러치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상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소다. 클리블랜드는 7승 3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첼과 헌터가 듀오로 활약하며 팀 공격을 완벽히 이끌고 있다.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고 외곽 효율이 상승했다. 수비 밸런스가 좋아 리그 평균 실점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4연승을 기록 중이며 팀 사기와 집중력이 모두 최고조다. 부상 이슈가 있으나 세컨드 유닛의 활약으로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전력 모두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된다. 마이애미는 홈에서 강하지만 주전들의 부상 공백이 뚜렷하다. 클리블랜드는 완성도, 높은 세트 플레이와 수비 밸런스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마이애미가 초반엔 버티겠지만 후반 체력 차이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양팀 모두 수비 중심의 경기라 득점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완성도와 안정감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샌안토니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6승 3패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콜린스, 도순모 화이트 등 핵심 자원이 빠졌음에도 팀 조직력은 안정적이다. 특히 드로잔과 라빈의 미드레인지 득점이 여전히 강력하며 하프코트 공격 완성도가 높다. 리바운드 참여도가 높고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도 꾸준히 생산력을 보인다. 수비에서 트랩 디펜스 활용 빈도가 늘며 상대 외곽 효율을 떨어뜨린다. 다만 백코트 전환 속도가 느려 트랜지션 상황에서 실점이 잦다.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상승세가 잠시 꺾였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이다.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슈팅 감각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높게 유지된다. 샌안토니오는 7승 2패로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최근 2연승 중이다. 웬바냐마가 양쪽 코트를 지배하며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팍스의 복귀로 2옵션의 화력이 회복되어 공격 밸런스가 한층 나아졌다. 하이포스트 중심의 전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외곽 공격 효율도 높아졌다. 수비에서는 웬바냐마의 림 프로텍트 능력이 빛나며 세컨드 찬스 실점이 크게 줄었다. 벤치 자원들의 성장으로 로테이션 폭이 넓어져 경기 체력 관리도 우수하다. 팀의 에너지 레벨이 꾸준히 유지되고 경기 내 템포 변화 대응도 능숙하다. 결국 웬바냐마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안정감이 팀 전체를 단단히 묶고 있다. 시카고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최근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샌안토니오는 전방 압박과 링 근처 수비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을 유지 중이다. 웬바냐마의 높이는 시카고에게 확실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시카고가 홈에서 초반은 맞붙겠지만 후반 체력 싸움에서 밀릴 전망이다. 결국 세컨드 찬스와 인사이드 점유율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댈러스 대 마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댈러스는 3승 7패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4연패 뒤 어렵게 승리를 따냈다. 마샬이 직전 경기에서 30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러나 어빙이 시즌 아웃, AD까지 이탈하며 전력 공백이 치명적이다. 게퍼드, 엑섬 등 주전급 자원들이 잔부상으로 빠지며 로테이션이 얇아졌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세컨드 유닛의 득점력이 떨어진 점도 문제다.
수비 전환에서 조직력이 무너지며 실점 억제력이 급감했다. 홈에서는 초반 기세를 가져오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로 경기력이 흔들린다. 전반적으로 전력 공백을 메울 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밀워키는 6승 4패로 중상위권에 머무르며 최근 휴스턴전에서 패했다. 아데토쿤보가 경기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을 이끌고 있다. 릴라드의 이탈로 전력 약화 우려가 있었지만 터너와 포티스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로페즈의 하이포스트 볼 배급이 안정적이며 외곽 공격 루트도 다양하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리그 상위 수준의 블로킹과 리바운드 장악력을 자랑한다. 팀 내 볼순환이 매끄럽고 전반적인 밸런스 유지가 뛰어나다. 백투백 일정이라는 피로 요소는 있지만 세컨드 유닛의 폭이 이를 보완한다. 결국 아데토쿤보의 존재감이 경기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다. 댈러스는 전력 누수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감이 떨어진다. 밀워키는 아데토쿤보를 중심으로 리듬이 단단하며 수비 집중력이 높다. 백투백 일정의 피로는 있겠지만 전력차를 뒤집기엔 댈러스의 뎁스가 부족하다. 홈코트 이점이 있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완성도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결국 경기의 무게 중심은 초반부터 밀워키 쪽으로 기울 것이다.